안녕하세요. 미국 지식은 훌륭하다 미즈네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2.5%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거의 급락하듯이 하락을 했는데요. 10대 독일인이 테슬라 차량을 해킹해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시동 거는 것까지 가능하다 했고요. 그것을 SNS에 올렸고 보안 시스템도 해킹을 해서 차 운전석에 누가 있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11일에 연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해킹이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 출시가 지연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총 120만 대 받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생산 일정이나 가격 정보가 지워졌다고 하면서 생산이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공지된 가격보다 높게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생산이 미뤄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무게가 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나스닥이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더 크게 하락이 나온 듯 합니다. 이제 테슬라 전저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저점은 886불 12.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하락을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주들이 박스에 갇힐 것 같이 보이고 아직 박스 하단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전저점을 낮추는지 안 낮추는지를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저점만 낮추지 않고 움직여 준다면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민간 대기업 종사자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를 추진했는데요. 이게 무산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보수가 6이고 진보가 3인데요. 보수 쪽에서 모두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9.7% 올랐는데 예상대로 나왔고요. 전월 대비는 0.2% 올랐는데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건, 예상이 20만 건이었습니다. 전체적 지표는 괜찮았고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부터 해서 9월까지 물가지수가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IMF 총재도 2분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가를 자극하는 부분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임금 상승이나 임대료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은 공급망 문제에 더 포커스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임금 상승에도 포커스를 해야 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기사가 나와 주었네요. 임금 상승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요. 어제 중국의 물가지표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중국의 물가지표는 미국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판매를 하는데 생산 제품의 물가가 내려가면 미국의 물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로는 우선 골드만삭스에서 금리 상승은 하겠지만 주식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2번에서 4번 정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 3번 정도 인상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몇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지켜보시라고 했던 포드도 오늘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고요. 근데 전체 증시가 안 좋으니 마무리가 좋지는 않았네요. 바이오주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영향을 주는 듯 보입니다. 오늘 지수를 보면 S&P는 제가 쉽게 그냥 싼 고점, 정확히는 싼 고점이 아니죠. 근데 굉장히 두꺼운 벽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싼 고점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막고 하락한 상태입니다. 약 4741 부근, 이 부분을 확실히 넘어주고 내려오지 않아야 증시가 상승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나스닥입니다. 지금은 나스닥 쪽에서 상승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아래에 내려오지 않았으면 했던 부근 밑으로도 내려왔고요. 약 15,500 부근. 그리고 QQQ 중요했던 자리가 380불 부근인데요. 어제까지는 올라서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맞고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만약 380불 위로 복귀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실망 매물이겠죠. 380불 부근은 멘탈선이니 이번 주는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 다음 주 수요일 전에는 상승해서 올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S&P는 그래도 상승을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인데 나스닥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P가 나스닥하고 지금 같이 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나스닥을 박스에 가둬놓고 나스닥이 계속 하락하면 증시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박스에 가둬놓고 S&P 쪽이나 가치주 쪽으로 해서 종목 상승을 만들려는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박스에 갇히게 되면 생각보다 박스가 크게 만들어지고 하락이 큰 듯 하다가도 어느 날은 막 올려주면서 좋은 증시의 흐름을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요즘 리오프닝주,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쉽고 간단하게 주식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리오프닝주, 우리가 흔히 하는 몇 개 종목군을 집어보면요, 은행 관련주, 에너지 쪽, 오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여행 관련, 에어비앤비, 그리고 항공주도 포함이 되겠죠. 우선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야 하냐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성장주가 포트폴리오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해에 흐름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은 매수하셔서 사이드로 수익을 챙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중소형주의 흐름과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중소형주 흐름 좋았을 때 매수하셔서 주식은 우상향하는지 알고 지금까지 홀드하고 계시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치주가 비슷합니다. 흐름이 들어오면 뚫고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은 박스권에 갇히고 금리 인상 이슈 나오고 하면 모든 종목은 같이 흔들리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소형주처럼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매수를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은행주 좋을 것 같다, 에너지주, 여행 관련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지금 1월인데 말 듣고 벌써 매수하셔서 왜 하락하는지, 왜 안 올라가는지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몇 달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고 그 다음 상승하는 시기를 만나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평가를 받는 시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에 밈주식의 움직임이나 중소형주에서 가끔 가다 나오는 급등에 익숙해져 있으시다면 이번 해에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종목들에는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절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부분은 분산 투자입니다. 은행주 몇 종목, 에너지 관련 몇 종목, 여행 항공주 관련 몇 종목, 우선 항공주입니다. 흐름이 비슷합니다. 은행주입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립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은 OXY, XOM 비슷하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에너지도 역시나 종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비슷한데 굳이 분산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공주 분산 투자했다가 후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JP몰간, 비자, 마스터, OXY, XOM, 에어비앤비, 항공주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보이고요. 요즘 시티 흐름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디즈니, 보잉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크게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넣지는 않았지만 괜찮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주식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부분인데요, 주가에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빅테크, 성장주 많이 올랐잖아요. 고점을 탈환한 종목들도 많이 생겼고요. 지금은 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요. 하여튼 빅테크, 성장주가 성장한 부분이 있듯이 가치주에서도 주가 성장이 나올 때가 된 부분입니다. 고점을 탈환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요, 고점을 탈환하는 종목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같은 이변이 생기지만 않는다면요,
그래서 크게 분산 투자만 아니라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로 수익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이번에는 나쁘지 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치주도 장기 투자가 가능하긴 합니다. 수익률이 크지 않아서 장기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시는 내일 하루면 끝이 나는데요. 그리고 월요일은 장이 없습니다. 내일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그래도 반등이 나와줘서 안심하고 마감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상승하면 더 좋고요. 희망회로 돌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